절대전략입니다. 신한금융투자의 이호석 PB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PB입니다. 네, 오늘 장을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핸들 없는 차가 천리 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죠? 네, 우선 이제 핸들 없는 차라는 게 이번 애플카가 이제 기존보다도 일정을 앞당겨서 이제 2025년 출시하기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는 추정이긴 하지만 2025년까지 앞당겨짐으로써 국내 이제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훈풍이 불 수 있는 여지가 생겼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가장 훈풍을 많이 입게 되는 가장 좋은 종목들이 바로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들이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애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스마트폰으로 치면은 하드웨어죠. 애플 같은 경우가 스마트폰을 만들듯이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자동차를 만드는 기술이 있느냐라고 하면 사실 자동차를 직접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히려 소프트웨어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하는데요. 2014년부터 이제 프로젝트 타이탄이라는 것을 통해서 애플카를 개발하면서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오늘 뭐 라닉스라든지 뭐 인포뱅크, 그다음에 모바일 어플라이언서 같은 이제 관련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시장에서 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아무래도 수급 특징 섹터죠. 이게 수급이 많이 쏠려 있는 섹터 위주에서 그 중에서도 그 섹터의 중심주에 있는 종목에 대한 매매가 굉장히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상한가 들어간 종목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애플카와 관련된 이제 종목들일 정도로 자율주행에 관련된 이제 테마가 좀 강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금 더 포인트를 놓고 이제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확실히 애플카라는 키워드가 시장을 장악했던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주 초반과 중반, 그때의 분위기와 오늘의 분위기가 사뭇 달랐는데 체크 포인트들로 좀 압축을 해볼까요? 네, 우선 오늘장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요. 최근 시장이 뭐 메타버스, NFT를 제외한다라면은 시장을 이끌 수 있는 테마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이것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자율주행이라는 새로운 테마가 등장했던 겁니다. 자율주행 테마라는 것이 시장에서 두 번, 세 번, 여러 번 이제 언급되고 이제 시세가 나왔던 적은 있었지만, 이번 애플카, 이제 애플카의 완전 자율주행처럼 테마가 이제 구체화돼서 이게 이야기되는 것은 굉장히 좀 모처럼인 것 같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이 자율주행 테마가 오늘 단발성 이슈일지, 아니면은 다음 주까지 이어질 이슈일지, 아니면 애플카 출시 때까지 중장기적으로 이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이슈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꺼진 불도 한번 다시 봐야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NFT 관련한 종목들이 시세가 조금 주춤하고 조정 국면에 들어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FSN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FSN이라는 종목이 이제 시세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직까지 NFT가 꺼진 불이 아니구나, 다시 얼마든지 불이 붙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이 FSN이라는 종목은 그 딩고라고 하는 그 1200만 구독자 유튜브 채널의 컨텐츠를 이제 NFT화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 이제 NFT와 관련된 테마들이 아직까지 시장에서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지금 조정 국면에서 다시 한번 더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가 현재 미국 이제 방문 중에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의 버라이즌을 방문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5G에 관련된, 그리고 지금 이번 그 방미 일정의 컨셉이나 이제 포인트가 이제 바이오, 그리고 그 5G, 6G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동안 이제 5G와 관련된 투자가 이제 별로 조금 더뎠다는 부분 생각해 본다라면, 이번 방미를 통해서 그 5G 투자와 관련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이슈들이 더 많이 발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5G 관련해서 투자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다소 이제 희망찬 소식들이 전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 가져줄 필요가 있고, 오늘 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장 체크 포인트로 뽑아봤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체크 포인트들이 대체적으로 테마 키워드를 가지고 있고 한 주 동안에 오늘까지 뭔가 좀 테마주 춘추 전국 시대 같이 메타버스, 뭐 NFT, 오늘 부각을 나타냈던 자율주행에다가 5G까지 다음 주에도 이 모든 테마가 갈 수는 없잖아요. 시장 자금이 한정적이니까 이제 이 가운데서 조금 더 우리 포트폴리오에 도움이 될 만한 종목을 골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로 시선으로 옮겨봐서요. 주요 증시 일정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주요 증시 일정으로는 11월 23일에 마인드랩이라는 종목이 상장을 합니다. 이 마인드랩은 이제 AI, 인공지능과 관련된 종목이고요. 이번에 뭐 인공지능과 관련된 테마는 최근에 좀 주춤했던 걸 생각해 본다면 이 마인드랩이 상장함으로써 다시 한번 더 인공지능 테마에도 한번 훈풍을 불 수 있을지 그런 부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11월 24일에는 미국에서 이제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이미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의사록 공개를 통해서 뭐 구체적으로 이제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환기하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그 11월 26일은 이제 미국 시간으로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미국 전체 소매 매출의 한 20% 정도가 이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 동안에 이루어진다는 부분 생각해 본다면 소매업 같은 경우가 굉장히 활성화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이 블랙 프라이데이의 이제 훈풍을 국내 증시까지 관련된 종목들이 받을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증시 일정이 있는데 중요한 것만 골라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궁금한 게 사실 청약 경쟁률만 놓고 봤을 때는 월요일 날 알비랩이 이 RBW가 상장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마인즈랩이 상장을 하는데 청약 경쟁률 상으로는 거의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마인즈랩은 시장에서 좀 시큰둥했는데 이것이 시장에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좀 파급력이 있게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 RBW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냥 엔터 관련주잖아요. 엔터 관련주기 때문에 기존에 상장돼 있는 종목들하고 차별성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오늘 이제 마인드랩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AI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번 주 오늘이죠. 오늘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테마가 움직였기 때문에 이것들이 자율주행 테마가 움직이게 되면은 그 다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유력한 테마 중에 하나가 이제 AI 관련된 테마고요. 인공지능 관련된 테마가 그렇다면 이제 마인드랩을 통해서 이제 시세가 분출하는 테마 전체가 한번 일어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다음 주 체크 포인트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일정 포함해서 체크 포인트 중에서 하나를 소개를 해주신 거고 또 다음 주에 볼 게 뭐가 있을까요? 네, 그 다음 주 체크 포인트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첫 번째가 이제 지옥이거든요. 그 오늘 5시에 이제 지옥이라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컨텐츠가 공개를 하는데요. 과연 이 지옥이 이제 컨텐츠 관련주들을 뭐 천국으로 보낼지, 뭐 지옥으로 보낼지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상황입니다. 오늘 5시에 공개가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시간외를 제외한다라고 하면 다음 주 월요일이 되어야지만 매매가 가능하다는 말이거든요. 그전에 이제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마이네임 같은 경우가 주말을 지나고 월요일에 시세가 분출했다는 점, 그 월요일에 시작했다는 점 생각해 본다면 지역과 관련된 컨텐츠 관련주, 뭐 제이 컨텐츠라든지 뉴 같은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 종목들도 또 당연히 그 외의 다른 종목들도 이 종목들이 잘 된다라면 시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애프리카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인데요. 저는 이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프리카 모멘텀이라는 것 자체가 뭐 단순히 이제 뭐 단발성 재료라기보다는 이제 애플카라는 게 워낙 파급력이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에 대한 이제 테마가 한번 열리게 되면 두 번, 세 번에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마인드랩 상장에 대한 건데 아마 AI 테마의 마중물이 될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것이고 이제 마인드랩이 상장해서 이제 따상이라든지 상장해서 높은 성과를 낸다라고 하면은 AI 테마에 이제 마중물이 될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재용 회장이 과연 5G에 투자하신 우리 투자자분들께 선물을 줄 수 있을지, 그래서 5G 터널이 끝이 보일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뭐 이번 방미 일정이 끝나고 다음 주에 돌아온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뭔가 좋은 성과를 가지고 온다라고 하면은 5G가 이제 그동안 계속 쉬었었는데 계속 빠졌었는데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무엇이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체크 포인트 네 가지, 콘텐츠, 애플카, AI, 5G 이렇게 네 가지인데 그럼 네 가지를 다음 주에 다 담고 가봐야 될까? 이 부분도 좀 고민이 됩니다. 전략을 세워주세요. 다음 주는 어떻게 해볼까요? 네, 우선 이제 다음 주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은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외줄타기라는 것은 이 외줄에 맞춰서 가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거든요. 옆으로 셀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시장의 주도국 위주로 매매에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떤 테마가 가장 빠르게 주도군이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애플카라든지 아니면 지옥 관련된 컨텐츠 관련주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에 주도 테마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 주도 테마의 주도군 위주로 그 중에서도 중심에 있는 종목 위주로 대응하시는 매매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